인간의 발달은 단계적으로 발달을 한다라는 가정에서 그 발달 단계별 과업이 있고 특성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특성들이 단계별 특성들이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 그 특성들 여러분 전부 다 아시려면은 힘드시고 나가셔서 이제 부모들한테 강의하실 적에 자칫 잘못하면은 그 여러 가지로 어렵게 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강의를 하셔도 부모들이 어디에 핵심을 주고 내가 양육을 해야 될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시나 마나 한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려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또한 자녀들을 키울 적에 양육할 적에 전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강사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죠? 강사가 되실 분들은 많이 전달하는 것은 옛날 방식입니다. 많이 전달하는 것은. 많이 학습하고 많이 배우는 사람은 누구여야 될까요? 자기죠. 학습자죠. 그죠? 학습자 스스로 많이 배우도록 리드하는 사람이 이제는 훌륭한 강사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강사는 사실은 말이 적고 대신에 학습자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더더욱 더 그런 시대이지만은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설적의 학습 효과가 저는 높더라라는 기존의 그 교육공학적 이론이 다 그걸 증명하고 있는데 우리는 많이 알려주려고 강사, 교수, 교사는 많이 알려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많이 알려주는 것보다는 많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러려면은 전체를 많이 알고는 있대. 여러분들이 많이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습자들이 뭘 할까요?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은 답변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만 알고 있으면은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많이 알 거는 많이 알아야 됩니다. 대신에 전달하실 적에 가서 강의를 하실 적에는 쉽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 맥락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이 부모님들이 양육할 적에 내 아이를 양육할 적에 그 기준에서 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맥락에서 벗어나면은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고 다른 양육 방법들을 그 맥락적인 어떤 키워드에서 핵심 내용에서 벗어나지 않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태어난 아이는 이제 막 태어난 아이는 누구와 주양육자와 그죠 부모 특별히 주양육자 중에서 누굴까요? 어머니겠죠. 엄마와 마주보기를 어떻게 하는가? 그러다가 이제 5살, 6살, 7살 사이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혹은 어쨌든 가정을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교육 공동체로 또래들과 함께 있는 교육 공동체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학교 생활 초등, 중등, 고등, 대 이렇게 학교 생활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발달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발달해야 될 게 있고 이 단계에서 발달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이 속에서 이제는 드디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혼자 되는 거예요. 나 혼자 되기. 결국은 나의 나된 모습을 찾는 것이 언제일까요? 이때입니다. 그죠? 나 알까 모를까요? 모르죠. 여기는요, 알아가는 과정. 그래서 나와 너와의 사이에서, 우리와의 사이에서 나의 존재를 정확하게 인식해가기 시작해서 드디어 나가 어떤 사람이구나 알게 될 적에 인생을 나로서의 삶을 살다가 골고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항상 가지시되 그렇다면은 이러한 맥락에서 인간은 살아가는데 발달되어 가는데 가장 핵심적인 나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 뭔가 봤을 적에 제가 여기에 주도성이라고 말씀드려놨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가장 핵심입니다. 결국 나 혼자 되는 것은 나 혼자 스스로 모든 걸 계획하고 결정하고 수행하고 평가하고 맞나요? 거기에 대해서 얻는 것은 없고 잃을 것은 있고 그죠? 그 핵심적인 특성이 뭐냐? 주도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적에 주도성을 얼마나 획득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인간은 나됨을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나됨, 진정한 나, 이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덕에 태어나서 나로서 살아가는데 나란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고 나란 사람이 어떤 것이다 하고 나중에 세상을 마감하잖아요. 그렇죠? 나란 존재. 그 나를 이끌어가는 밑바닥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특색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은 뭘까요? 주도성이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주도성을 가지고 발달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주도성을 내가 확립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늠한다면은 제대로 발달이 되었을까 안 되었을까를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현재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생이든 아니 심지어 좀 더 확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까지 나의 주도성은 어느 정도에 와 있을까요? 나의 주도성. 여러분들 스스로 나를 생각하셔도 되고 내 아이, 내 자녀의 주도성은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내 아이의 주도성은 어느 정도 될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지금 진로를 생각해 보시고 학습은 어떻게 하고 있고 책임감은 어떻게 하고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부모와 대화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국 사회에 와서 한국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 그 모든 것에 의해서 그 모든 것의 주도성이 어느 정도일까? 완벽한 주도성을 100%라고 했을 때에 몇 %일까?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 스스로
나의 주도성은 과연 몇 프로일까? 이 주도성이 완벽하게 나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 진정한 나는 이제 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주도성을 완벽하게 나로 확립되어 간 사람이 과연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이 주도성을 확립해가면서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닐까요? 그만큼 주도성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뭐 중고등학교 대학을 가서 성인이 되었을 때 주도성 확립되지 않을까? 안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이 주도성이 어떤 단계에서 주도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 주도성이 언제 그러면은 적어도 시작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적에 언제냐 하면은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때 아동기 혹은 초기 청소년기 때 주도성을 획득해야 돼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은 여기 이때 아동기 때 주도성이 확립돼 획득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동기 때부터 청소년 초기 이때까지 주도성이 만들어져야 그 주도성으로 이 삶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도성이 확립 안 되면은 이 삶이 힘들어져요. 다음 삶. 자 보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청소년 후기만 해도 벌써 고등학교 대학생들이거든요.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저게 주도성 확립 안 되면 공부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야 될까 말까 진학을 할까 말까 이걸 할까 말까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 될지 이 모든 것들이 희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자꾸 성장을 해가는데 신체는 성장하고 머리는 커지고 몸은 자라고 있는데 제대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할 적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네, 힘이 없어져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발달이 안 되어서 모든 사회적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이때 사회적 관계를 정확하게 학교를 떠나서 적어도 학교에 있을 때만 해도 그래도 좀 덜하겠지만은 학교를 떠나는 순간, 졸업하는 순간 어디에서 살아야 되나요? 호흡을판 사회에 놓여 있어요. 그죠? 그때 주도적인 삶을 못 살면은 맨날 누구한테 기대야 되죠? 기대야 되죠. 네. 안 그러면 스스로 자멸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삶이 중요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모죽 보셨죠? 예, 어릴 때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은 주도적 삶을 사는데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생애 초기가 이때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주도성이 형성되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이 주도성 앞에 주도성이 무엇으로 인해서 발달되느냐 아시는 분 앞에 뭐였다고 했죠? 말씀 드렸습니다. 자, 주도성이 획득되어야 주도성이 획득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단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기가 주도성.
여기가 자율성, 기본 신뢰성. 그럼 생애 초기에 태어나서 생애 초기에 0세부터 2세 혹은 늦어도 3세까지는 신뢰성이 획득되어야 된다. 신뢰성이 충분히 획득되고 나면은 신뢰성이라는 특성을 내가 가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나이가 자라면서 그 다음부터 자율성이 획득되어집니다. 그 자율성이 충분히 획득되어지고 나면은 주도성이 획득되는데 만약에 자율성이 획득되지 않으면 이거 올라가는데 엄청 힘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런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적어도 초등학교 늦어도 4, 5, 6학년 때는 주도성이 있어야 돼. 그때부터.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삶이 힘이 생깁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주도성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여기서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제가 단계별로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난주에 신뢰성을 했죠. 신뢰성을 획득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일까? 뭐였죠? 네, 애착입니다. 그래서 안정적 애착 형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애착 형성은 어떤 것일까? 가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 이 볼비라는 학자는 애착 이론을 세계 초기에 애착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강조해서 설명한 이론을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애착 이론, 인간의 정서 발달에 안정적 애착 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애착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애착이 곧 신뢰성 형성을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애착은 뭐냐? 아기와 부모 사이 형성되는 무슨 유대감요? 정서적 유대감.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아기는 불안하다 그랬죠. 그거 이제 안 읽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나중에 우리 다문화 가족들한테 가서 교육하실 적에 강의하실 적에 설명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런 주된 특성들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부모님들도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래야 되겠구나 할 것 아닙니까? 그죠? 핵심적인 태어날 때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불안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그게 분리불안이에요. 네. 왜? 엄마로부터 천국으로부터 분리된 거기서 나오는 불안입니다. 사실은 어쩌면은 세계 최초의 불안이 분리불안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분리불안이 엄마하고 나중에 떨어져 있을 때 유치원이나 어디 갈 적에 아이가 울죠. 예. 엄마 없이는 도저히 안 따라가려고 하죠. 그것은 이미 그때는 불안이 아직 해소가 안 되었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감인데 이 정서적 유대감은 바로 뭔가요? 불안을 해소하기. 자, 인간은 태어나서 불안하고 불편합니다. 근데 불편하면은 본능적으로 그 불편을 해소하려고 인간은요. 그러니까 초기의 인간의 초기의 특성들을 잘 이해하세요. 일단 불안하다는 것 자체 때문에 오는 모든 모습들이 행동이나
모든 표현들이 다 불편합니다. 그런데 나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죠. 불편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반사적으로 방어 기제를 발휘하죠. 뭔가요? 그것이 불편함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방어 기제라고 하는데 나중에 제가 프로이드 이론을 설명하면 다시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불편함에 대해서 방어 기제를 발휘해서 방어 기제를 발휘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편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인간은 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최초로 도와주는 사람이 누굴까요? 주양육자죠. 엄마입니다. 엄마. 그 사이에서 형성되는 게 뭘까요? 애착이다. 그래서 애착을 가지면 가질수록 아이는 불안이, 불편함이 해소되면서 점점점 감소되겠죠. 그 불안감과 불편감이 감소됩니다.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반대로 뭐가 생길까요? 신뢰,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뢰감이 형성이 되었을 적에 아, 나는 이제 세상에 나와서 불안했는데 살만하네. 살만하네. 그래서 나도 이제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볼까? 살만하네 했을 적에 생기는 게 뭘까요? 자율성입니다. 그때 만들어지는 게 자율성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자율성이 아니고 신뢰가 형성이 안 되었다고 합시다. 불안하고 불편함을 내가 혼자 해결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자꾸 누구한테 의뢰하죠? 엄마한테. 어쨌든 타인한테 의뢰하게 돼요. 나는 불편하다. 내가 하지 못한다. 나는 당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나중에 나는 항상 당신이 있어야 돼. 당신이 있어야 돼. 이러고 살까요? 아까 혼자 나 되기 위한 면이 있었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상태에 되어 있다면 그게 이제 유아적 성격이 그대로 성인에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발달로 가야 되죠? 주도성 발달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의 신뢰성 형성은 생애의 가장 중요한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상호작용. 그래서 신뢰성 형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바로 신뢰성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가져야 되느냐? 주양자와 애착을 형성해야 된다. 아기의 심리적 이 애착 형성 왜 필요하냐? 스트레스 대처는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 그 다음에 신뢰와 또래 관계를 일으키는 사회적 발달, 그리고 주변 탐색과 학습의 자신감, 인지적 발달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깊은 영향을 주는 것이 뭐라고요? 애착이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보게요. 모든 스트레스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애착입니다. 애착. 예.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게 뭐라고요? 애착입니다. 신뢰와 또래 관계. 이제 앞으로 자라서 친구를 믿고 친구와 함께 정상적인 관계, 더 나아가서 더 성장했을 적에 사회적 관계에서 사회적 신뢰를, 국가를 신뢰하고 지역사회를 신뢰하고 공동체를 신뢰하고 남을 신뢰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발달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애착이다. 더 나아가서 주변 탐색. 사실은 아기는 태어나서 이제 주변을 탐색하게 됩니다. 이걸 넓혀가야 돼요. 점점. 예, 한 곳으로만 응치했다가 점점점 시야를 넓혀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탐색하면서 학습하게 되죠. 여기에 대한 뭐라고 했죠? 자신감이라고 했죠. 이 자신감은 주변 탐색과 학습의 자신감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느냐? 애착에서 출발. 조금 확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내 아이가 공부 자기 주도적으로 공부하라 안 해도 공부 잘하네. 학교에 가서 잘하고
누구한테서 잘 배우고 스스로 독서하고 스스로 주변을 탐색해서 배울 것을 찾았을 때 그걸 학습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 뭐가 관련이 있을까요? 생애 초기에 애착과 관계있다. 내 애가 지금 공부를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생애 초기에 엄마가 애착을 가졌다 안 가졌다로 100% 그런 건 아니지만은 애착의 중요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내 아이의 미래 누구한테 달렸을까요? 엄마한테 달렸습니다. 엄마한테 달렸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지나서 아이들을 많이 성장시켰겠지만은 지금의 여러분들의 자녀는 다 여러분들이 초기에 아이와 어떤 애착 관계를 가졌느냐에 따라서 지금의 내 아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렇게 발달되어 이렇게 단계적으로 계단을 올라왔는가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의 역할이 어땠는가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내 아이가 지금은 12살인데 1살 때 내가 아이하고 어떻게 애착관계를 형성했는가. 여러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애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애착의 중요성을 여기서 여러분들 앞으로 강의를 하러 갔을 적에는 애착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고 여러분들 것으로 훈련하셔서 이제 그게 심화 과정 때 훈련할 겁니다. 몇 가지 주제별로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여러분들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계속 훈련하십니다. 각 주제별로. 그래서 그 주제별로 강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인데 그 중에 애착. 제가 여기서 보여주는 애착 이것만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따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내가 애착을 어떻게 설명할까? 저는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속 스터디 하셔야 돼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복습하신 분 손. 복습하신. 네. 조금. 네. 조금. 네. 아 그래요? 네. 제가 강의를 잠시 중단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습하세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복습만 하시면 돼요. 기본 과정일 때는 복습을 철저하게 하시되 내 노트를 나의 교과서를 만드십시오. 그것을 만드신 분이 나중에 심화과정 때 강의를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다 나와서 강의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강의에 자신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강의를 못 하시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서 공부만 하시고 나가서 강의는 못 하세요. 강사 안 보내실 겁니다. 저희가 안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하셔야 돼요. 강의를 잘 하시려고 여기 오신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분들을 양성하려고 해요. 물론 다는 아니시겠지만은 그 중에는 소망도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과정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은 했지만은 그러나 그보다도 더 저는 다문화 과정에 가셔서 자리는 저희들이 만들 거고요. 저희들이 만들 거고 여러분들이 가셔서 강의를 하실 수 있고 저와 같이 이렇게 가서 강의를 하실 수 있고 그런 강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테스트에 합격하시면은 자격증을 드립니다.
이민근 안산시장님이 주시는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안산에는 가서 강의하실 수 있는 자격증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되시려면은 이분이 강의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안 된다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죠? 그 판단을 하고 어느 정도 기준치 이상이 됐을 적에 여러분들을 강사 자격증 주고 훈련장에 보내고 그리고 강사비를 별도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정의 강사비를 지급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탁건데 제 경험이에요. 1기, 2기, 3기 하셨거든요. 4기 하셨는데 67번 하셨어요. 3기 동안에. 근데 지금 자격증 받으신 분은 23분이세요. 네. 그래서 안산에 소문나 있습니다. 우리 부모 교육 강사 자격증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다고 소문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소문 못 들으셨죠? 네, 지금 들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 훈련생 중에 30년을 강의하신 분이 있으세요. 30년. 목사님이신데 30년을 강의하셨어요. 떨어지셨어요. 네. 제가 요구하는 강사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복습하세요. 열심히 복습하시고 오늘 배우신 거 복습하신 걸 집에 가서요 벽 보고 아니면 거울 보고 강의 연습하십시오. 미리. 나중에 심화과정 때 강의 연습하시면은 시간이 짧아서 안 되고요. 지금부터 강의를 연습하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 자녀 공부 잘할 수 있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가장 핵심적인 비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예. 뭐 다른 공부 비법이 없습니다. 상위 0.1%에 들어가는 비결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다 이 학원 강사들이나 교사들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그 이야기를 왜 안 하느냐? 안 하면 자기한테 안 와.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저는 돈 벌 생각이 없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 다른 건 다 하지 마시고요. 학원을 보내든 안 보내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를 가든 안 가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공부 잘하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가 배운 학습.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학교 가잖아요. 학교에 가면은 오늘 내가 배운 짧은 시간 50분 내지 45분의 시간 과목별로 배운 게 있잖아. 그죠? 그것을 저녁에 나한테 와서 가르쳐 볼래? 말하라가 아니라 가르쳐 볼래? 가르쳐 달라고만 하십시오. 딴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가르쳐 달라고만 하십시오. 또 책을 읽었어. 책을 한 권 주고 책을 한 권 다 읽었어. 그 책을 파워포인트로 10장 이내로 만들어서 나한테 책 내용을 소개해 줄래? 네. 그것이 최고의 강의고 최고의 학습법입니다. 다른 거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거 이해되셨나요? 네. 학습법 중에서 가장 95% 이상 학습하는 것은 내가 가르칠 때입니다. 가르칠 때. 이해가 되셨나요? 가르치기 위해서는 내 머릿속에 다 지식이 저장돼 있어야 돼요. 저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교육공학인데요. 저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제가 마지막 시간 되면은 학습에 대해서 이 이야기를 잠시 할 겁니다. 알려드릴 건데요. 근데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 사실. 그거는 플로우.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가? 여러분, 가르칠 때 내가 배운 지식을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알 수 있죠.
내가 가르친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운 대로 교육받은 대로 내가 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 아닌가요? 그래서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거든요. 그 변화를 일으키려면 내가 알고 말할 적에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이 제대로 되는 것은 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가장 또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반복의 원리입니다. 반복의 원리, 복습의 원리. 그래서 학습에는 복습의 원리가 따로 있어요. 시간 몇 번 해야 되고 언제 복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공학적인 이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이론들 몇 가지를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거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을 총망라해서 가장 좋은 학습 방법, 교육 방법, 내 아이 상위 0.1%에 들어가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려면 가르치기 하라. 이게 메타인지 학습법이기도 한데요. 이 메타인지가 되어 있으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르치게만 만드십시오. 안 할래 할 거 아닙니까? 네, 안 할래 할 겁니다. 안 할래는 뭐죠? 내가 오늘 배운 거 잘 몰라서 이해도 안 되고 잘 몰라서 못 가르칠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걸 가르치기에만 만드신다면 대신에 여러분들은 아이들은요 보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상을 걸고 가르치게 하면은 스스로 그 가르치려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스스로 학습하게 되고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기본이 뭐였느냐? 아까 뭐였죠? 주도성입니다. 주도성이 어릴 때부터 형성되어 있으면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가르쳐 볼래? 라고 했을 적에 할게 하고는 준비합니다. 가르칠 준비합니다. 그럼 그 과정이 준비하는 과정이 주도성이 계속 생기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내가 뭘 가르쳐야 될까? 그럴 때 배우는 거를 오늘 시간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잘 들을 것 아닙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밑줄 그을 거고 가르치기 위해서 필기할 거고 맞습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조목조목 어떻게 해야 되지? 자기가 다 정리해. 그리고는 엄마한테 가르칠 겁니다. 그럼 이미 가르치기 위해서 이미 그 과정 중에 나는 뭐 하고 있었나요? 공부하고 있었죠. 그렇게 하는 버릇을 자기가 계속 하다가 보면은 자기만의 학습법이 만들어집니다. 공부는 자기만의 학습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위 0.1% 수능 만점의 비결입니다. 정말이에요. 예,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 볼래라고 했는데 학원 선생님 가르쳐 볼래에 대해서 안 가르쳐줘요. 지식을 어떻게 요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방법만 알려주는 것이지 그런 길은 안 알려줍니다. 왜? 그거 알려주면은 자기한테 안 오죠. 절대 안 옵니다. 예. 자, 이제 애착에 제가 왜 인지발달의 인지발달의 기본이 어디부터 출발한다고요? 애착에서. 그만큼 애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드리면서 자, 그렇다면은 애착을 형성하는 실천법을 지난번 했습니다. 그죠? 맞죠? 네. 했습니다. 예, 이것은 한 예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자료들을 많이 찾으셔가지고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예. 자, 이 전체를 봤을 때 유아기 때 안정적 애착 형성이 되면은 아동기 때 논리를 통해서 긍정적 자아존중감이 생기면서 청소년 때 자아정체가 확립을 합니다. 이 자아정체가 확립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주도적 삶이 자기가 주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적에 이제 나로서 혼자 서기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나로서 혼자 서기 되려고 하는 것은 처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안정적 애착 형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 플로우가 이렇게 된다. 이때 안정적 애착 형성이 사회적 애착 형성이 되고 사회적 애착 형성은 다시 자기 이 삶을 주도해가는 삶으로 발달해간다라는 전체 플로우 속에서 그렇다면 애착의 네 가지 유형을 좀 볼 텐데요. 이 애착의 네 가지 유형을 좀 보면서 애착에 대한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하겠습니다. 네.